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 더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으시고 하지만 고민도 많으신 것 같아요. 성교육을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또 하자니 어딘가 불편하고,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딸이니까 엄마인 내가 해야 되나? 또 아버지인 내가 하기엔 좀 불편한가?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죠. 고백을 하자면 저도 그런 감정, 그런 고민이 들지 않았던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교육에 관한 책이나 컨텐츠를 뭔가 사서 보여주자니 이걸 보여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왜냐면은 기사나 뭐 이런 후기나 이럴 때 뭐 이런 단체에서 이런 걸로 항의를 했다, 이런 걸로 문제를 삼았다 보면 또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또 보면 이런 게 좀 너무하다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잘 모르고 불안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미루게 되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제대로 성교육 받고 컸다. 나 정말 인상적인 성교육을 미성년자, 성인이 되기 전에 학교나 제대로 된 어른들한테 교육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으신 분, 잘못 흐르면 도덕교육이나 정조관념 교육처럼 흘러가 버리거든요. 또 반대로 흐르면 무슨 생물 수업 시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 어느 쪽도 실질적이거나 뭔가 나한테 필요하다, 적어도 왜 배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그 경험은 갖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기 전에 정교육의 101? ABC? 기본 원칙에 대해서부터 우선 먼저 정확하게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인 자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여름쯤에도 정상적인 자유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는데, 정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고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적게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부터 5분 정도 인트로덕션, 전체적인 그림이랄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런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말이죠, 책이나 그림이나 도표 같은 걸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조언과 지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료를 쓱 건네주는 것은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나는 그냥 외면하고 이걸로 너가 그냥 알아서 배워줘,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기대다. 우리 아이는 지금 나한테 묻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거 없이 좀 지나가지 않을까? 그것 역시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이 당황하고 불편해질 순간이 곧 좀 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교육을 하는 거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이에게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등 떠밀려서, 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떤 행동을, 그게 무엇이든 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라는 건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가 적절하게 알고 준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말은 쉽죠. 적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적절히는 분명히 그런 뜻도 있어요.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만큼 알려줘야 되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알려주는 것을 피해야 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이의 나이, 좀 더 정확하게는 아이의 호기심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방식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정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이 성적인 부위, 뭐 가슴이나 성기나 이런 데에 대한 단어들을, 그들만의 용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
그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용어로 대화하는 거는 괜찮고 중요합니다. 5살 정도 된 아이들한테 아기가 어떻게 생겨 엄마?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안에 특별한 장소에서 자라는 씨앗이 자라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엄마의 몸 안에 자궁이라는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괜찮다는 겁니다. 이때 굳이 꼭 음경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야 하느냐 아니어야 하느냐, 이것의 논쟁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이의 호기심에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는 얘가 좀 더 컸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겨? 라고 했을 때 아빠의 씨앗이 엄마의 씨앗하고 만나가지고 그게 아기가 돼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더 이상 얘기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한 8살쯤 되면요, 아이가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의 씨앗은 어떻게 만나?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8살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은 아빠의 음경에서 나오는 씨앗이 엄마의 자궁에서 엄마의 씨앗과 만나서 거기서 아기가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나이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아마 이 부분이 어쩌면은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저희 세대는 좀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인데 이때 이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도 사실 그러면 아빠의 음경에서 나오는 씨앗이 어떻게 엄마 자궁에서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안 묻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보통 11살 정도 되면 이걸 묻는데요. 어떻게 엄마의 자궁에서 아빠의 음경에서 나온 씨앗이 만나? 라고 하면 이때는 이 나이 정도 되면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성관계를 맺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그럴 필요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고추, 잠지 뭐 이런 식으로 성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자기가 쓰는 말을 교정해 주면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아이가 어휘가 막 발달하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람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여기에는 이건 뭐라고 불러라고 할 때 정확하게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경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괜히 좀 서늘해지고 민망해지고 쑥스러워지는 거는 어른들이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은 사과나 보자기나 기타나 마이크처럼 똑같은 단어의 하나일 텐데 우리들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다른 명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단어는 입 밖으로 불리워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은밀한 거야.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가 성이라는 거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거고 공개적으로 너무 얘기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뉘앙스를 준다는 거죠. 성이라는 거는 사적이고 정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맞죠. 사적이라는 것과 은밀하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사적인 거는 내가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줄 수도 있고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할 수도 있고, 은밀한 거는 최대한 감춰야 된다, 남의 눈에 안 띄어야 된다는 뉘앙스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상의하지 못한 채 그래서 준비가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성장하고 어떤 일을 맞부딪히게 되고 겪게 되는 것,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부모가 사랑을 해서 성관계를 하고 아이가 생기는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 행동이 어떤 일들을 가지고 오고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예전에는 이제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저희 할머니 어르신들께서 하신 얘기는 이제 잘못하면 발목 잡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쵸, 참 그런 얘기거든요. 뭐 아마 이 이야기를 지금 같이 제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니들은 뭐 신세 망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대단히 폭력적인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혹시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교육만을 뭐 수십 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책임이라는 건 컨센트라고 하죠. 동의, 허락을 구한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성관계, 섹스라고 하는 쪽으로 가죠. 왜냐면 이제 얘기가 아이 낳는 얘기, 성교육 얘기부터 쭉 왔으니까 11살, 12살 되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럼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엄마나 자고 나면은 남자애들이 이제 막 발기를 하고 딱딱해져서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몽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하고 이제 생리하는 아이들도, 여자아이들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건, 누가 그렇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키스를 하자고 하거나 내 몸을 만지자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너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요구할 수 없고 허락할 수 없다. 상대방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 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개념으로 가르쳐야 되냐면 그 유튜브에 영상이 있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착안을 잘했다라고 하는 건데, 커피, 티를 마시는 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티를 마실 때 나 커피 마실 거야, 티 마실 거야 했는데 마시다가 마시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시다가 내려놓는데 같이 커피 마시러 온 사람이 그거 다 마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커피를 마셨는데 내일 티 마시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 어제 티 마신다고 했잖아, 왜 안 마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컨센트라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남자애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자애들에게도 확실히 가르쳐줘야 되고, 이게 되게 기본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른들이 돼서는, 어른들의 모임에서 아는 이모 아는 삼촌이 뽀뽀 한번 해줘. 근데 아이는 그럼 한번 해드려. 이게 사실은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 문화적으로 이거 허용적이거든요. 우리만 그렇겠어요? 외국도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로 네 하고 하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어른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저 만났는데 저희 한번 뽀뽀 한번 할까요? 근데 싫은 것도 당연히 똑같은 얘기니까, 아이가 그렇게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키고 격려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커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아이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외에도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는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대화의 원칙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대화하는 주제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자위, 생리, 피임, 임신, 성병,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흔히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고 많이 하는 주제라고 합니다. 또 청소년들은 가족들 사이에서의 어떤 가치관, 종교, 문화적인 것들하고도 많이 이제 갈등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이런 의사소통이 되게 열려 있고 정보도 정확하게 주고 하는 애들이 오히려 실제로 섹스를 하게 되는, 섹스에 참여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시기가 더 늦어진대요. 우리는 알면 호기심이 많아지고 발랑 까져서 더 빨리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더 준비하고 더 생각하고 더 잘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궁금하기도 하고 등 떠밀리기도 하고 이래서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큰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원칙을 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자녀들, 제 방송을 들으시는 주 청취자층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선 부모님이 와다다다다다 강의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말하고 질문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여유 있게 어떤 거든지 괜찮으니까 질문해라. 그리고 토론을 이렇게 자꾸 하는 분위기여야 되니까 차분하고, 막 이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너무 각 잡고 앉아서 이런 분위기 아닌 게 좋아요. 좀 집중은 할 수 있지만 대화가 막 방해되지는 않지만 너무 진지하지 않은 분위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해하기 쉽고 편안한 단어가 좋고요. 아이의 지적 수준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유머 감각은 있는 게 좋은데 너무 막 왜 민망해서 하는 유머 있잖아요. 분위기를 이렇게 어색함을 떨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막상 말을 하려니까 좀 아빠도 아니 엄마도 좀 약간 좀
낯간지럽고 화끈하기는 하네. 이 정도 얘기는 괜찮지만 더 희화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모습들은 좋지 않고요. 일단 섹스라는 것, 성행위라는 게 사랑, 친밀감, 보살핌 이런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세요. 사실 이 연구 결과나 이렇게 상담하는 경험에 대한 것들 보면 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경험해가는 초기일수록 육체적, 쾌락적인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끌려요. 오히려 사람 사이의 교감이나 이런 것들, 친밀감에 의한 섹스는 아이들의 고등학교 이후 후반기고 중학교나 이럴 때 일찍 하는 섹스일수록 육체적인 것에 더 많이 이렇게 끌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나 관심사 같은 걸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장점과 단점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버전이고요. 유아나 소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 자유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못다한 이야기 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